인수분해 공식의 활용 7단원입니다. 여러분들 그 코로나 사태가 길어져서 지금 계속 이제 강의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고 숙제 꼭 해오도록 하시고요. 자, 첫 번째 이제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인데 그 복잡한 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통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통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공통인수로 묶어가지고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여기 아래 적혀있는 경우에는 2x제곱 y, 8x제곱 y, 6xy가 있어요. 이 세 개가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2xy이기 때문에 2xy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너네가 이제 공통 부분으로 묶었다라고 해서 인수분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수분해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 부분으로 묶고 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다시 인수분해가 가능한지를 꼭 판단해서 걔가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이 형태까지 만들어내야 인수분해를 끝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공통 부분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막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치환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 같은 경우에 x-2y, x-2y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해주신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녀석으로 돌려 놓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너네가 치환하는 게 2차 이상의 식인 경우에는 원래 녀석으로 돌려놓고 나서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주의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항이 4개 있는 경우가 있고 5개 이상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이 4개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통인수가 드러나도록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이제 두 개 묶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는 이제 합차공식꼴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합차공식꼴은 3개, 1개 묶는다 라고 돼 있어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고 선생님들이 가장 써먹기 좋아하는 말이 여기 적당한이란 말이 적혀있죠. 그래서 적당한 항끼리 묶어가지고 인수분해를 한다라고는 적혀있는데 그때 이 적당한 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조금 팁을 주자면 두 번째 거를 먼저 도전하라는 거예요. 요거를 먼저 도전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두 개 묶어보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두 개를 먼저 묶으려고 하다 보면은 안 묶이는 거 가지고 너네가 이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3개, 1개에 이 3개는 완전 제곱식이거든요. 자, 완전 제곱식이 항상 생기게 되는데 완전 제곱식은 누가 봐도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개, 1개 완전 제곱식이 보이는가를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보여요. 그러면은 두 개 묶어서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여기 얘 같은 경우죠. 완전 제곱식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3개, 1개구나 라고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고, 자, 얘처럼 이제 완전 제곱식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적당한 두 개를 묶어야 되는데 이때 적당한 두 개를 묶을 때 주의할 점은 자, 요렇게 공통 부분이 생겨야 된다. 적으세요. 자, 공통 부분이 생기게끔 묶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두 개를 먼저 도전하면 공통 부분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통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데 시간이 낭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보이는지를 꼭 보시고 완전 제곱식을 보이면 3개, 1개, 안 보이면 두 개를 그때 도전하시면 되는 거야. 자, 항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라고 나와있지,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 식을 쭉 보면은 x는 2차까지 있죠. 식 전체에 x는 2차까지 있고요. y는 1차까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x가 y보다 차수가 높죠. 반대로 얘기하면 y가 x보다 차수가 낮아요. 그래서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라고 하는 거면 지금 이 식의 주인공은 x가 아니라 y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y로 내림차순으로 y 가진 녀석, 안 가진 녀석으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내림차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선생님 차수가 낮은 문자가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자, 원하는 것이다. 원하는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된다. x를 원하면 x에 대해서, y를 원하면 y에 대해서 라고 설명은 하긴 하지만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해놓고 살짝 강요하는 건 있죠. 뭘? 자, 개수가 간단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 속에 x제곱이 있고 y제곱이 있는데 x제곱의 개수는 3이고 y제곱의 개수는 1인 이런 상황의 식을 만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y에 대해서 해주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차수가 낮은 문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지금처럼 차수가 똑같은 식에서는
개수가 간단한 녀석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준 후에 인수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인수분해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있죠. 첫 번째 주의해야 되는 거, 자, 상수항 부분을 인수분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인공이 여기 요 예로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주인공이 y이기 때문에 상수항은 y가 없는 거 전체가 상수항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요 상수항은 이만큼이 다 상수항이고요. 얘를 인수분해 해주는 요거를 이제 학생들이 많이 깜빡해요. 그래서 자, 상수항 부분을 인수분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이 보이면 항상 묶어줘야 된다는 거. 언제든. 그래서 공통 부분이 보이는 순간이 나타나요. 하다 보면은 공통 부분이 나타나는데 지금 얘처럼 그러면은 x-5로 묶어준 것처럼 공통 부분으로 항상 묶어주는 건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인데 수의 계산은 이제 적당한 수를 치환해서,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99 같은 숫자가 하도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99를 치환을 해서, 또는 뭐 100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된다. 그럼 100을 치환해서 우리가 모양을 변형하여 계산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숫자의 형태로 받았어도 그 숫자를 문자처럼 생각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시계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수분해한 후 대입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x가 11일 때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다가 바로 11을 대입하면 11을 제곱하고 빼기 2 곱하기 11을 하고 더하기 1을 해줘야 돼요. 이거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렇게 바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녀석을 인수분해를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최대한 간단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x자리에다가 11을 대입해서 풀면 조금 더 많이 간단하게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수를 좀 줄일 수가 있죠. 자, 대표형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눈에 이게 공통부분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눈에도 공통부분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x-1이 있는데요. 여기도 x-1이 있어요. 선생님 저기 어떻게 x-1이 있죠? 자, 쟤를 x제곱으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x-1 이렇게 묶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에 x-1 이렇게 있으면 x-1이다라고 하는 공통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x-1로 묶으면 앞에서는 x제곱이 뒤에서는 마이너스 9가 묶여야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9 해놓고 선생님 여기 정답인데 보기 없어요. 전 틀렸어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기 인수분해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자, 여기 있는 이 녀석 보세요. 인수분해가 다시 한번 됩니다. 얘를 x제곱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라고 본다면 합차공식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자, x-1에 앞에 놈 더하기 뒤에 놈, 앞에 놈 빼기 뒤에 놈이다라고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정답이 나온 거 찾아주시면 돼요. 정답은 5번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유형 2번에 745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얘가 된다라고 했을 때 A랑 B의 값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너무나 노골적으로 2x 플러스 1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2x 플러스 2를 A다라고 치환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요 식이 뭐가 되냐면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이제 인수분해 할 건데 인수분해 공식 4번이죠.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에 곱해서 플러스 8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숫자 조합으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됩니다. a-2에 a-4다라고 인수분해하면 돼요.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치환한 거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a자리랑 a자리에다가 2x 플러스 1을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동류항들이니까 이 녀석들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2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주면 자, 여기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서로 같은 모양이어야 된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b는 마이너스 3이다. 또는 그 반대여도 괜찮아요. b가 마이너스 1이고 a가 마이너스 3이어도 문제에서 그냥 그 두 숫자 두 개를 더해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가 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a랑 b를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4다 라고 해주시면은 자, 정답 2번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유형 3번 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이라고 했는데 노골적으로 지금 나를 치환해줘 라고 얘가 지금 나를 치환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얘가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x-y다 라고 하는 녀석을 a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 2 곱하기 a 플러스 1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자, 이 녀석을 전개해볼게. 2a 제곱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24
라고 만들어줄 수가 있겠지. 자, 이제 얘를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마친 다음에 a 자리에 x-y를 넣으면 되거든. 자, 근데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랬냐면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이자 보이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야 되는 방법은 공통부분으로 묶어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잖아. 그지? 자, 이거 못 봤으면 큰일 나는 거야. 정말 반성해야 되고요. 자, 세 개가 다 2가 있으니까 2로 묶어주시면 a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12다라고 인수분해 할 수 있고요. 자,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게 x제곱의 개수가 1인 4번 곱셈 공식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2 더해서 플러스 1이 되는 숫자 조합을 찾으시면 돼. 2 곱하기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a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2 x 마이너스 y 플러스 4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주시고 여기서 정답 찾아주시면 몇 번 되나? 4번 되나요? 네, 4번이라고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아듣죠?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보도록 합니다. 이 녀석의 인수를 모두 고르면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a-1의 제곱 마이너스 b-1의 제곱이에요. 우리가 이 녀석을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아 전개해보자 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나락으로 빠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거 전개하는 거가 아니고요. 요거 이렇게 보세요. 이 녀석을 빨간색 네모라고 부르고 이 뒤에 있는 녀석을 초록색 네모라고 보면 빨간색 네모의 제곱 빼기 초록색 네모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합차공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색 네모 더하기 초록색 네모 곱하기 빨간색 네모 빼기 초록색 네모 꼴이 나오겠죠. 그죠? 자,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a-1 더하기 b-1이 되고요. 곱하기 a-1에 자 이제 얘를 뺀 거, 여기 두 번째 거 적을 건데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a-1이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동류항들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a 마이너스 b가 될 거야. 자, 이렇게 두 개로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인수를 모두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답은 1번 일단 골라줘야 되고요. 5번까지 골라주시면 1번과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요거 괄호 4개 꼴의 인수분해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별표 치세요. 자, 요거 100% 나온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우기 시작해서요. 저기 처음 배웠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웠죠, 이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매번 다항식을 배울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괄호 4개짜리 묶여있는 거는 적절하게 2개씩 묶어서 전개해 주시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적절하게 2개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여기 뒤에 있는 숫자의 합이 같은 경우에요. 자, 이 녀석이 x 플러스 0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녀석을 x 플러스 0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뒤에 있는 숫자를 더했을 때 그 숫자의 합이 서로 똑같은 애들끼리 전개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0 더하기 1 하면 1이잖아. 마이너스 1 더하기 2 하면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얘랑 얘를 묶어서 전개해 주시고 얘랑 얘를 묶어서 전개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빨간색 전개해 줄게요. 여기 뭐 x 플러스 0이지만 그냥 x를 여기다가 분배해 주면 되니까 자, x제곱 플러스 x가 빨간색을 분배한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록색을 분배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뒤에 있는 숫자를 더했을 때 똑같은 애들끼리 묶어주면 전개를 해주면 공통 부분이 생깁니다.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 공통 부분을 a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a 곱하기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요. 전개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럼 요거 4번이죠. 다시 곱해서 마이너스 3 더해서 플러스 2가 되는 조합 a 마이너스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인수분해 해주시면 돼요. 자, 끝난 거 아니죠. a 자리에다가 x제곱 플러스 x를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요 녀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유형 보도록 할게요. 자, 항의 개수가 4개인 경우입니다. 자, 4개인 경우에는 3개, 1개 묶어서 완전제곱식과 합차공식을 만들거나 2개 묶어서 공통부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팁을 준 게 3개, 1개를 먼저 도전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도록 하시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보이는지를 막 째려보세요. 이거 막 째려본다고 완전 제곱식이 보여요? 절대 안 보이죠. 그죠? 완전 제곱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두 개 묶어서 공통부분이 나오게 묶어줘야 됩니다. 자, 두 개는 공통부분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어떻게 묶어야지 공통부분이 나올까를 생각해보면, 자, 얘랑 얘를 내가 지금부터 묶어봅니다. 자, 얘를 a로 묶어보면 a제곱 마이너스 1.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내가 뭐로 묶을 거냐면 마이너스 b로 묶을 거야. 마이너스 b. 괄호를 이렇게 치죠. 자, 마이너스 b로 묶으면, 자, 여기 마이너스 b가 묶이면 a 제곱 생기고, 여기 마이너스 b가 묶이면 마이너스 1이 생겨요. 됐죠? 자, 이렇게 공통부분 두 개 묶을 때에는 여기 나머지 애들이 공통부분이 돼야 됩니다.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하세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빨간색 밑줄 그은 a 제곱 마이너스 1을 다시 묶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a가, 뒤에서는 마이너스 b가. 자, 그럼 여기서 끝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잖아. a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라고 본다면 합차공식으로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앞에는 더하기 뒤엔 놈, 앞에는 빼기 뒤엔 놈,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여기까지 만들어주시면, 자, 여기서 이제 인수인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 마이너스 1 들어있고요, a 플러스 1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a 마이너스 b도 들어있네요. 나머지는 없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자, 이번에는 이제 항의 개수가 4개인데요. 완전 제곱식이 보이는 꼴이네. 자, 완전 제곱식이 어디 보이나? 확 째려봤더니 얘랑 얘네 셋이서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죠? 자, 쟤네 셋이 누구의 완전 제곱식이야? a-2의 완전 제곱식이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b제곱이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놈의 제곱 빼기 뒤에 놈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합차공식 꼴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앞에 놈 더하기 뒤에 놈, 앞에 놈 빼기 뒤에 놈이다 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3개, 1개가 묶일 때에는 완전제곱식과 합차공식이 반드시 생겨야 된다. 자, 완전제곱식과 합차공식이 반드시 생겨야 된다. 이건 이제 뭐 쉬운 형태예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한 거를 골라라 라고 얘기했으면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오케이. 자, 유형 8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이라고 얘기했는데 항의 개수가 5개 이상입니다. 항의 개수가 5개 이상이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라고 나와있지. 그럼 자, 여기 이거 봐봐. x는 몇 차까지 있어요? 2차까지 있죠? y는 1차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y가 주인공인 거야. 알겠지? y의 차수가 낮으니까. 자, 그래서 y가 1차까지 있으니까 y의 1차항과 y에 대한 상수항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적어줄 겁니다. 자, y의 1차항은 얘랑 얘가 y의 1차항이니까 x 마이너스, 자, y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1이 남고요. 그 다음에 뒤에 y가 생기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y에 대한 상수항은 얘랑 얘가 y에 대한 상수항이니까 여기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다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상수항 부분을 인수분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주의할 점이라 그랬죠. 상수항 인수분해, y가 없으면 상수항이에요. 지금 이거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야. 4번 곱셈 공식이죠.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플러스 1이 되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시면 x 마이너스 1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로 묶어보자. 자, 그러면 앞에서는 y가, 그 다음에 뒤에서는 얘가 나오죠. 더하기 x 플러스 2. 뭐 순서가 좀 마음에 안 들면 x 플러스 y 플러스 2 정도로 이렇게 바꿔 적어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랑 똑같은 녀석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지요. 오케이. 자, 넘어가자. 자, 이것을 계산하시오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너무나 계산하기 싫은 거예요. 7.5제곱에다가 7.5를 제곱했다가 거기다가 23.8을 곱하고 싶어요? 시험 이거 하고 나면 날 새요. 그죠? 다음날 해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이 녀석을 문자 취급을 해서 숫자들을 문자 취급을 해서 계산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방법인데 지금 이렇게 봤더니 2.8 곱하기 23.8 곱하기 23.8이 똑같이 있잖아요. 그치? 그럼 얘가 마치 분배가 된 다음이다 라고 생각하자면 분배되기 전엔 어떤 상태였냐면 7.5의 제곱 마이너스 2.5의 제곱의 형태였을 거예요. 자, 여기에 곱하기 23.8이 있었겠지. 맞아요? 자, 이렇게 묶어줍니다. 23.8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죠? 7.5 제곱해서 2.5 제곱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설마 하진 않겠지. 자, 얘가 합차공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자, 앞에 놈 더하기 뒤에 놈, 앞에 놈 빼기 뒤에 놈 곱하기 23.8. 자, 해주시면은 자, 이 녀석이 10이고 이 녀석이 5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23.8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선생님? 자, 요거 계속 또 해달라고 하진 않겠죠. 그건 욕심입니다. 여기선 계산해야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10이랑 23.8을 먼저 곱하고 5 곱하기 238 정도 해주시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정답은 1190. 그래서 1번이다라고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은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시계값 구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대입했을 때 진짜 토 나오지. 그지? 자, 여기는 이 x가 2-루트 3, y가 2 플러스 루트 3인데 여기에다가 바로 대입할 생각하면 아휴, 세제곱식이나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에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일단 가장 첫 번째, 자, 지금 문제가 정말 잘 나왔어요. 왜 잘 나왔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야, 인수분해해서 x랑 y를 대입해야 돼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단계 하나 더 얘기해 줄 걸 줬어. 자, 봐봐요. 지금 x를 y를 분모에 루트를 가진 형태를 줬어요. 자, 이거 절대로 이대로 두지 않습니다. 뭐 해줘야 되냐면 유리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x를 y를 유리화 해준 다음에 인수분해할 거예요. 알겠죠? 자, x는 그러면 2-루트 3 분의 1의 분모 분자에다가 2 플러스 루트 3 여기도 2 플러스 루트 3을 각각 곱해볼게요. 그럼 분모에서는 합차 공식 생기잖아. 앞에 놈 제곱 4 뒤에 놈 제곱 3 빼면 1. 자, 분모는 1이니까 분모 안 쓸게요. 자, 분자는 뭐가 되냐면 2 플러스 루트 3. 자, y 간단하게 해볼게.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인데 자, 이 녀석도 유리화 해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2 마이너스 루트 3을 합차공식 짝꿍이죠 를 곱할게요. 그러면 분모에서 앞에 놈 제곱 4에서 뒤에 놈 제곱 3을 빼니까 분모는 1이고요 1이니까 안 쓸게요. 자, 분자만 쓰면 됩니다. 2 마이너스 루트 3. 자, 이렇게 x랑 y를 간단하게 해주는 과정이 바로 이렇게 분모에다가 무리수를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유리화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해도 하는 거야. 자, 문제에서 받은 게 x세제곱 y 마이너스 xy 세제곱인데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였어요? 공통부분으로 묶어주기죠. 지금 x 하나 y 하나를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x 하나 y 하나로 묶으면 앞에서는 x 제곱이 뒤에서는 마이너스 y 제곱이 생기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늦나요? 아니요. 아직도 아니에요. 얘가 합차공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차공식으로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해주면 xy에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아니라 알아둬야 되는 점. 자, 지금 요런 x가 2 플러스 루트 3, y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뒤에 가서 또 이제 뭐 배우겠지만 자, 켤레꼴이라고 부릅니다. 켤레꼴. a 플러스 루트 3, a 루트 3이 왜 나와? 다시. 자, a 플러스 루트 b, a 마이너스 루트 b처럼 합차 공식으로 받은 걸 우리가 켤레꼴이라고 불러요. 켤레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신발을 신을 때 신발 한 켤레라고 얘기하잖아요. 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을 합쳐가지고 신발 한 켤레라고 부르는데 그 신발 한 켤레가 똑같은 한 세트인데 조금씩 다른 것에 우리가 켤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a 플러스 루트 b, a 마이너스 루트 b 같은 경우에는 켤레꼴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켤레꼴. 근데 켤레꼴로 뭐 어쩌라고요? 자, 켤레꼴에서는요. 지금 보시면 여기 x랑 y를 서로 더한 것, x랑 y를 서로 곱한 것, x랑 y를 서로 뺀 것이 간단한 어떤 하나의 숫자나 아주 간단한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켤레꼴은 웬만해서는 그 둘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뺀 거로 문제를 풀게 만듭니다. 이거는 중3 것뿐만이 아니라 고1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켤레꼴을 받았으면 거의 더하거나 곱하거나 뺀 거로 문제를 풀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곱해볼까요? 자, 얘네들을 곱하면 합차공식이잖아. 앞에 놈 제곱 4에서 뒤에 놈 제곱 3을 빼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4 빼기 3? 1이죠. 그럼 요거는 얘는 1이야 1 곱하기 자, 얘네들을 더해볼까요? 더해보면은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지워지니까 4예요. 자, 얘네들을 빼볼까요? x에서 y를 빼면
2 지워지고 루트 3 빼기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더하기가 돼서 2 루트 3이다가 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 세 개의 세트가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해주시면 8 루트 3이다라고 해주시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알아들었습니까? 자, 11번. 자, a 플러스 b가 이렇고 a 마이너스 b가 이렇다. 그랬을 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6b 마이너스 9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문제로 받은 힌트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문제에서 풀으라고 한 건 a랑 b 가지고 노르래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a가 뭐고 b가 뭔지를 구해야 되나? 를 고민하기 전에, 물론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A가 뭔지 B가 뭔지를 구하고자 한다면 얘네들 연립하면 되거든요. 연립해서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 그래서 2 루트 2, 난 이렇게 풀지 않을 거지만 문제에 따라서, 자, 얘네들을 더하면 B가 사라지고 빼면 A가 사라지기 때문에 A가 뭔지 B가 뭔지를 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A랑 B를 여기다가 바로 이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것도 푸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근데 지금 얘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잘 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 너네가 가져야 되는 시야도 그게 아니야. 너희가 가져야 되는 시야도 얘를 인수분해를 풀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겠다라고 딱 마음이 들면은 얘가 항의개수가 4개짜리인 인수분해구나. 항의개수가 4개짜리면 완전제곱식이 보이면 완전제곱식으로 3개 1개, 안 보이면 2개 2개 공통부분으로 묶어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제곱식이 보여요. 얘가 완전제곱식이죠. 자, 그래서 쟤를 인수분해를, 자, a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라고 하면 조금 더 잘 보이죠? 그러면 얘가 뭐라고 인수분해가 되냐면 a제곱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라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럼 합차공식이기 때문에 앞에 놈 더하기 뒤에 놈, 앞에 놈 빼기 뒤에 놈이다 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이것의 값은, 자, a 플러스 b 받았잖아요. 요거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넣자. 그러면 2 루트 2 플러스 1. 자, a 마이너스 b도 받았습니다. 그죠? 얘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 2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대입을 해주신 후에 동료합끼리 계산해 주시면, 자, 2 루트 2 마이너스 2, 2 루트 2 플러스 2다가 되겠다. 그지? 자, 그럼 이거 또 뭐야? 또 합차공식이잖아. 그지? 앞에 놈 더하기 뒤에 놈, 앞에 놈 빼기 뒤에 놈. 그래서 앞에 놈의 제곱 8에서 뒤에 놈의 제곱 4를 뺀 4가 정답이 되죠.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스트 팡이네요. 자, 다음 이게 도형에서의 활용인데요. 도형에서의 활용 중요하다 그랬죠. 요즘에 뜨고 있는 유형이에요. 집중 공략 하라고 떠 있죠. 선생님들이 요즘 들어서 이제 도형에서 활용한 거 좀 내야지 해가지고, 이거는 뭐 실제로 중학교 3학년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도형에서의 활용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략해라라고 이렇게 써있는 것 같아. 자, 그럼 다음 그림에서 두 도형 A, B의 넓이가 같을 때, 자, 요게 핵심이죠. A의 넓이랑 B의 넓이랑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의 넓이를 구하고 B의 넓이를 구해서 구두를 서로 같다라고 놔야겠죠. 자, A를 구해볼게요. A는 지금 3x 플러스 7을 한 변으로 가는 정사각형에서 x 플러스 1을 한 변으로 가는 정사각형을 잘라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커다란 정사각형에서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겠지?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3x 플러스 7의 제곱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을 뺀 게 바로 a의 넓이입니다. 자, 이제 내가 a의 넓이를 구했다 라고 해서 이거를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전개하는 게 아니라 봐야죠. 합차공식이잖아. 그죠? 3번 합차공식. 그래서 앞에 놈 제곱 빼기 뒤에 놈 제곱이다라고 하는 합차공식이기 때문에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 해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b의 가로의 길이를 구해라. b의 가로의 길이를 내가 네모다라고 해볼게요. 네모. 그럼 b의 넓이는 2x 플러스 6 곱하기 네모일 거거든. 이게 인수분해 된 꼴이잖아. 그지? 얘 전개할 거니? 정신 나갔지? 이거 전개할 생각하면 정신 나간 거예요. 지금 이걸 전개해야지, 네모가 들어있는 걸 전개해야지 생각했으면 진짜 반성해야 돼.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이 a를 인수분해하면 하나는 인수가 2x 플러스 6인데 또 다른 하나의 인수가 네모일 테니 네모를 구해봐라 이거일 거 아니야. 자, 그럼 a를 인수분해 한다고 해서 이것도 전개할 게 아니라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 해보면, 자, 앞에 놈 더하기 뒤에 놈, 앞에 놈
빼기 뒤엔 놈. 알겠습니까? 자, 동료끼리 정리할게요. 4x 플러스 8.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해주면은 2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2x 플러스 6이 아닌 게 네모죠. 2x 플러스 6이 아닌 게 네모예요. 그래서 4x 플러스 8이 가로의 길이가 되니까 5번입니다. 라고 골라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제 7단원의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이 끝났고요. 스텝 3까지 숙제를 해오세요.